만약에 사춘기 아이와 되게 멀어졌다,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회복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죽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부터 걔한테 막 푸시를 가했던 그 세월에서 애가 이렇게 됐으면 한 6년 그러신 거잖아요. 6년 걸려요. 그 세월만큼 걸려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이.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애가 이상하다고 여보. 애 데리고 여행 좀 가봐. 여행 좀. 그래갖고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를 데리고 아버지가 여행 갔다 왔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더라. 이 새끼 여행 갔다 왔는데도 안 변해? 어우 2박 4일 여행 한 번 갔다 변해요? 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나서 애랑 하루 종일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니? 한 번 얘기해서 변해요? 우리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거나 변하는 자연 생명체를 대할 수 있는 기본이 안 돼 있나 봐 우리는. 그래서 자꾸 자연 생명체와 부딪히나 봐 우리가. 잘 안 되나 봐 그게. 내가 그걸 우리 아들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아들은 아주 상태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1년을 지냈거든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 요새 엄마 강의 본다? 뭐 내가 느낀 게 하나 있거든. 나 옛날에 엄마 강의 되게 싫어했거든.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소리 지르고 뭐 꿈을 가지라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열정 가지라고 그러고 짜증 확 나게. 근데 엄마 그거 알아? 꿈이 있는 사람은 엄마 강의 되게 좋아한다. 꿈이 없으면 엄마 강의 부담스러워. 그래? 근데 너 왜 엄마 강의 맨날 들어? 꿈이 생겼거든. 그런 애가 아니에요.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고 지하 10층에 있었던 애라고요. 학교 안 가는 거 일상이고요. 소리 지르고 미쳐 날뛰고 병원 끌고 가고 이상한 헛소리 하면서 뭐 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고 맨날 나한테 말도 못하게 힘들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자퇴를 했겠어요. 근데 자퇴하길 잘했어요. 잘못하면 퇴학당할 뻔했으니까. 출석일수 모자라서. 걔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우리 아들은 무진장 고마워하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걔한테 한 짓이 뭐냐면 잔소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렸어요. 자퇴하고 나서도 집에 누워있으면 맨날 칭찬했어요. 밥 잘 먹네. 똥 잘 싸네. 잘 잤다. 우리 강아지 맨날 이러고. 그 뭐냐면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찌질하게 생각하고 날 못 믿어도 날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믿어줬거든요. 진짜 믿어줬어요. 넌 잘 될 거다. 잘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1, 2년 정도 늦는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아무 문제 아니다. 그러면서 너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면서 마음에서 네가 움직일 거야. 너는 네 안에는 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주변에서 널 훼손한 거야. 그 엄마도 되게 미안해. 그거에 대해서 몰랐어. 뒤늦게 알아서 내가 진짜 잘못했어. 사춘기 아이와 대화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과하는 거예요. 영혼은 동급이라 그랬지. 그죠? 나이는 30살 어리지만 나하고 동급이에요. 영혼 대 영혼으로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 되게 괜찮은 애인데 미안해. 거기부터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안해라는 말을 한 번 하면 애들이 안 들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한 짓을 생각해봐. 너 학원 갔다 왔어? 너 왜 또 안 갔어 이 새끼야?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애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횟수만큼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한 2년간 미안하다고 해야지 간신히 얘기할 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게 아니야. 돛 닦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애가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이제 나를 믿어주기 시작해. 중요한 건 내가 걔를 믿는 게 아니라 걔가 나를 믿기 시작해야 돼요. 걔가 나를 믿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걔가 수없이 우리 엄마는 나를 바보로 할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찌질하게 할 거야. 엄마는 날 못 믿어. 엄마는 날 못 믿어가 우리 엄마는 날 믿어까지 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한두 번에 뭐 여행 한 번 갔다고 밥 한 번 먹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닌데 언제 자녀를 포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한 달을 얘기를 했거든요. 미안하다고도 했고. 내가 안 변해요? 한 달 갖고 되냐?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해? 내 새끼인데 끝까지 하라고요.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면서. 사춘기 아이에 대한 엄마의 태도는 비굴해야 돼요. 감히 고개를 들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괜찮아, 엄마가 사랑해. 아, 그랬구나. 이걸 계속해야 돼. 몇 년을. 얼마나 토할 것 같은지 아세요? 일어났어? 밥 먹어. 그래 잘했다. 아니 괜찮아 엄마는. 아이고 잘했다. 하고 나면요 막 가슴에서 열불이 나. 막 죽을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딜 가는지 아세요? 베란다로 나가요.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이 새끼야! 미칠 것 같은 이 소리를 막 질러요. 내가 막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변하니까 나는 벌써 계속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기를. 말도 거칠게 하고 막 되게 시건방 떨고 그래도 웃고 막 혹시 상처 줄까 봐 내가 미안한 게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안 올라와 빨리. 아주 속이 타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번 주에 전화 왔어. 엄마 나 이번에 있지 우리 음대에서 콘서트 했거든. 근데 누가 대타가 필요했나 봐. 왜냐하면 그 팀에 있는 놈이 졸려서 안 나왔대. 걔 옛날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졸려서 못 나오는 거. 그래갖고 자기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대타로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고. 한 번도 맞춰본 적도 없어. 거기 합주단이랑. 재즈니까 이제 주로 코드로 진행하는 건데. 그 자기가 코드를 딱 들어갔는데 코드를 몇 번 치니까 엄마 그게 이제 드뷔시 프렐류드랑 똑같은 거야 코드 진행이.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드뷔시 프렐류드로 갔다가 살짝 재즈로 빠졌다가 클래식과 재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쳤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엄마 나 진짜 괜찮지? 엄마 나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엄마한테 자꾸 기쁜 소식만 전하지?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또 꼴값을 떨고. 엄마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다음에 엄마 콘서트 할 때는 엄마 강의할 때 내가 옆에서 도입부의 피아노를 한번 탁 쳐줄게. 옛날에 절대 그러던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즐거운 데야 못 나눠요. 애가 지하에 있을 땐. 엄마랑 얘기 좀 할래? 그럼 문 닫으라고. 너 내일 일찍 일어나려면 오늘 일찍 자야 돼. 이렇게 볼 테니까 문 닫으라고 엄마. 사람 가슴 후벼 파는 말을 일부러 연구하는 애 같았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많이 변했을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걸 못 봤으면 나 엄청 불행할 뻔했구나. 나 진짜 5년간 내 비굴하게 겨댕긴 거 너무 잘했구나. 물론 베란다 가서 토할지언정 그걸 참아내길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주 이상해야 돼 엄마가. 어떤 때는 막 비굴했다가 어떤 때는 얼렸다가 어떤 때는 막 칭찬도 했다가 어떤 때는 화도 냈다가 막 10가지의 모습으로 100가지 노력을 해서 0.1을 건져내면 건진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줬는데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못 와. 0.1밖에 안 온다고요. 그걸 참아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0.1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변했구나. 감사해야 돼요. 근데 100개 줬는데 10개를 원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모릅니까? 여러분 친구 중에 없나? 자식 포기하는 엄마 있는데. 있어요. 내 친구 중에도 있어요. 저 새끼 저대로 살게 두라 그러면서 엄마가 우울증이 왔어요. 엄마가 우울증이 왔다는 건 애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진 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요 쉽게 안 변해요. 그렇게 한번 지하에 깊게 내려간 애들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0.1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좀 따라하세요. 엄마가 부모가 바보가 돼야 된다. 잘난 척 좀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는 엄마 아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한다. 그게 안 되니 너는? 너 엄마 아빠가 다 스카이대 나왔는데 네가 어떻게 지방들 가? 쪽팔리게.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기는 못 올라갈 때야. 그래서 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생 기죽어 살아요. 평생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잘난 집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있어서 삐뚤어져요. 제가 아는 집에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막 유학 갔다 오고. 그 집 아이가 잘났었어요. 그래갖고 막 중3까지 거의 뭐 전교에서 1, 2등 빼놓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공부를 조금만 안 해도 뚝 떨어지잖아요. 잘하는 그룹에서는 워낙 애들이 막. 그때 엄마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때 엄마 아빠의 태도가 어땠냐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주 이상한 애 쳐다보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내동댕이 쳐진 느낌? 그러면서
되게 자기를 늘 엄마 아빠의 눈을 보면 이 사람들이 날 계속 무시하고 있구나지. 그러니까 애가 끊임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상처를 수없이 입은 거지. 상처인데 누구한테 입어야 대부분 모든 상처를 부모가 줘요. 부모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새끼 왜 저래? 아 얘가 요즘 이상해.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아버지 눈 봐봐요.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이지. 그러니까 애가 막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 입은 애들은 문을 잘 안 여는 거 아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왜? 문을 여는 즉시 나를 무시하는 눈초리가 밖에 있다는 걸 알아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관에서. 그 엄청난 상처가 다 분노 에너지로 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씩 터지면 그렇게 무섭게 터지는 거예요. 그걸 엄마들이 되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터진 건 좋은 거예요. 터졌으니까. 그 애가 문 열고 나왔는데 엄마가 한 달에 너 부엌에 있던 5만 원 네가 가져갔지?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어 우리 집에서는. 안 가져갔는데? 너밖에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미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는 애한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안 가져갔다고 이러면서 막 이제 지랄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잖아요. 애가 막 근데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키도 이만한 애들 몸부림 치면 어때요? 엄마가? 무섭다? 저 좀 따라 엄마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서워하면 안 된다. 엄마가 무서워하는 거 알면 애가 더 날뛰어요. 그래봤자 내 뱃속에서 나왔어 이 새끼야 너. 너 도로 뱃속으로 집어 넣을 거야 하는 기세로 무조건 안고 뒹굴어야 돼요. 그래야 애가 돌아와요. 엄마가 무서워하면 세상이 너무 무서워질걸요. 우리 엄마가 날 무서워한다는 건 나는 끝났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엄마가 날 무서워한다는 건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는 용기 있고 강해야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끝까지. 제 친구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 여행을 간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갔는데 그 여행의 컨셉은 아빠가 바보 되게예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가 입만 열리면 다 옳은 말만 하셔. 그게 더 화나지 않아요? 아까 5만 원에도 애가 상처 입는데 옳은 말까지 해? 어? 지가 했어도 승질 났는데 못한 걸 얘기해봐요. 더 상처받지. 아빠가 틀린 말 했냐? 옳기 때문에 더 화가 난다고. 그만 좀 잘난 척 하시라고. 내가 30살 어려서 돈도 못 벌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사는 것도 상처 있고 힘든데 그렇게 아버지가 확인해야 돼요? 네가 나보다 못난 놈이라는 거. 아버지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처음으로 바보 되는 여행을 한번 떠났대. 일부러 바보 되서 작정을 하고 이제 도착했어. 이렇게 뉴욕에 도착했는데 야, 아빠는 있잖아. 야, 영어 엄청 잘해. 근데 아빠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야, 영어도 잘 안 된다. 네가 좀 해봐. 그리고 아우 지하철 좀 네가 타고 한번 거기까지 찾아가 보자. 아빠는 잘 계속 아버지는 바보예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요. 바보랑은 대화를 해주더래요. 애들끼리 왜 대화 잘 되는지 아세요? 서로 바보라서 그런 거야. 애들끼리 서로 약간 바보 같잖아. 애들 친구끼리 그지? 이 새끼야 바보야. 너 그거 몰라서 그래. 이 대화가 되잖아. 아. 근데 아빠는 바보가 아니라서 너무 무서워서 대화를 못하는 거지. 계속 아버지가 난 바보예요 이러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아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서서히 대화가 되더래. 그리고 여행을 열흘간 하고 왔거든요. 집에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으래요. 하나도 안 변했더래요. 그거란 말이에요. 0.1을 변했기 때문에 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했어요. 사춘기 자녀가 변하는 걸 바란다는 건 뭔지 아세요? 0.1씩 모아서 10개 만드셔야 돼요. 그 사람이 뉴욕 여행 갔다 와서 변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0.1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감사할 줄 알았어요. 아빠가. 옛날에는 이 새끼가 안 변해! 그러더니 이제는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아들이 문자가 왔다고. 자기 여동생 생일이라 그거 생전할래 그런 거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챙기는 것도 없는 거야. 워낙 자기한테 빠져있고 상처있고 으르렁대니까. 정말 상처라는 게 큰 중병인 겁니다. 어른도 상처 심하게 남한테 입히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어때요? 영원히 깨지죠. 회복이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도 하나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려면 그 0.1씩을 주워 모아야 되는 거지. 이제 저 좀 따라 사춘기 아이는 계산법이 다르다. 아까 계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개 주면 10개 오는 게 아니라.